x에 대한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요. 서로 다른 시그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극값이 나오는 지점을 통해서 여기 사이에 x축이 위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값을 구하고 x축을 지나는 요 직선이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써면 되겠네요. 그래서 극값 나오는 지점을 구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지점, 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4일에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위에 마이너스. 따라서 첫 번째 극값이 나오는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4였다. 그래서 4와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플러스 12 플러스 k가 0. 그리고 얘가 이제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x축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총 계산했을 때는 2분의 11, 2분의 24니까 빼면은 2분의 13. 그래서 k는 2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크면 되고요. 4 대입했을 때는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64 마이너스 요거 하면은 16, 8, 8, 9, 72 마이너스 48이죠. 플러스 k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얘네 둘이 계산하면 120이고 여기서 빼면은 56, 마이너스 56을 넘기니까 k는 56보다 작겠다. 그리고 k 최종 범위는 이렇게 정수대로 따져보면은요, 얘는 마이너스 6을 포함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빼주면은 62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인데요. 그렇습니다. AR의 8승, 얘가 8 곱하기 AR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AA가 약분되고요. 2에 3승이 남기 때문에 2가 그냥 R이 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R이 2임을 확인했으니까 이것 활용해 주면은 R2의 5제곱이니까 32죠, 그냥. 얘가 이제 R2 A2 A2 곱하기 A 2의 3승이니까 8이죠. 16. 그러면 16a제곱 마이너스 32a가 지금 0인데 16a로 묶으면 a-2잖아요. a가 0 또는 2 나와야 되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a도 2, r도 2. 그래서 그냥 2의 n승 2 그냥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대입하면은 6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121대 이거 자연수의 합 그것들 나타내는 거죠. 뭐 제곱수의 합, 자연수의 합, 세제곱의 합.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3, 5, 3, 15 15에다 9 곱하면요 285가 나옵니다. 285a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10 앞에 일단 10을 곱하고 2분의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45 450 450 120 넘겨주면 120 넘겨주면 570 2 곱하면 딱 됩니다.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구라고 했으니까 5cr x제곱에 5-r승에 마이너스 2r승 요거 10-2r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의 r승 이렇게 해주시면 r이 2일 때 4가 돼가지고 6승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2승이니까 40. 배반 사건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PA 더하기 PB가 교집합을 빼는 과정 없이 바로 A와 B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A와 B가 지금 요 4분의 3이라고 했고 얘는 6분의 5라고 했고 PB만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12분의 10 플러스 PB가 12분의 9니까 12분의 6분의 5. 얘가 여사건이 6분의 5니까 PA 사건이 6분의 1이 되고
얘가 1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PB는 12분의 7이 나오고 PB의 여사건은 12분의 5가 나오고 두 개를 더하면 17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지금 9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3인 거 알 수 있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지금 얘 보니까 부등식으로 만들면 5 sin A 얘가 3 sin B랑 똑같이 나와요. 이거 부등식으로 쓰면 sin A 대 sin B가 3대 5를 만족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삼각형 가져와야겠다 이거. 삼각형에서 A의 대변인 이쪽 길이를 갖다가 3K라고 친다면 B의 대변인 이쪽 길이를 갖다가 5K라고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사인 B랑 C가 같다는 요 말이 있네요. 이건 우리가 외웠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임을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코사인 돌려야 되고 코사인 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B로 시작을 해볼게요. 2 곱하기 3K 곱하기 5K 분의 25에다 9 더하니까 일단은 25K제곱에 플러스 9K제곱에 마이너스 25K제곱에서 없어지네요. 얘랑 얘가 없어지고 3, 3이 약분돼서 10분의 3이 나오네요. 4분면을 그리면 10분의 3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코사인 여기는 루트 100에서 9를 빼니까 루트 91이 나오네요. 그리고 루트 91이 위에서도 나왔었죠. 따라서 사인 B도 10분의 루트 9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이때 반지름 경보를 활용해 줘야 될 것 같죠? 10분의 루트 91 분의 1분의 5K죠? 얘가 이제 6이 나오는 거니까 반지름 곱하기 2 6이 나오는 거니까 5K 같은 경우는 10분의를 약분해서 5분의 3루트 91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양변에다가 5분의 1 해주면 여기가 25가 되고 K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5K, 5K, 3K 더해서 13K를 구할 거예요. 양변에다 14를 곱해주면 결국에 그러니까 둘레인 13K는 25분의 39 루트 9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64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없네요. 그럼 fx는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x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h를 0으로 받았을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네요. 그럼 위에도 0으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하니까 f의 a가 3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 fa를 쓰고 h 차이 나네? 그러면 f'a가 2인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x절편이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0을 일단 지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알아요.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목골이 될 텐데 2분의 1,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 수 있다. 근데 얘가 a, 3을 똑같이 지나니까 2a 마이너스 1이 3이다. 따라서 a는 2라고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2는 3이고 f'2가 2인 상황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대입해서 a, b를 구해주면 된다. 2 대입했을 때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가 지금 3이 나오는 거니까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f'2를 구했을 때는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니까 2 대입했을 때 4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된다. 아니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 얘가 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된다. 빼주면은 b가 5라고 나오고 그때 a의 값은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라고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를 쓰자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5의 x제곱에 플러스 5x까지만 적어주면 된다. f의 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4죠. 이렇게 하면 60 플러스 20까지 해서 2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된다. O 이하의 자연수 A, B라고 했어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구해주는 문제가 될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생긴 함수지만 이 그래프가 직선 요거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두 직선 요거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C라고 할 때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3이 되도록 하는 요거의 순서쌍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이 x는 파이 요 선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 뭐냐?
사인 함수는 지금 여기서 주기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을 건드려주지 않고 요 진폭이나 아니면은 그 진폭의 시작점 정도만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봐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한 주기로 그려진다 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x는 파이를 지난다는 점은 뭐 여기 어딘가를 지나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교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A와 B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진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 최소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죠? Y축으로의 이동 정보 방향도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X축을 그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X축이 어디를 지나는지 보다는 우리는 Y는 1과 Y는 3이 어디를 지나는지, 그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굳이 X축을 그리지 않고 이 진폭사항을 고정해 놓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폭사항을 고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y는 1과 3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너무 많이 그려야 돼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볼 거면 당연히 A가 1일 때 그리고 B가 1일 때를 살펴봐야겠죠. A가 1일 때 B가 1일 때 여기에서의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나와야 총 3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일 때는 진짜 통상적인 사인 그래프 중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편이동한 그 그래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X는 파이 점 같은 경우는 딱 점 가운데를 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일단 하나를 그냥 만족을 하는 거고, 얘가 있다고 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습니다. 그 됐고, 이제 요거와 요 경우를 따져볼 텐데, 진폭이 1입니다. 진폭이 1이면 최대값이 1 마이너스 1에서 형성이 될 텐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 부분, 여기 보이는 부분이 2가 나올 거고, 그죠? 이 부분이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이 0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과 3은 어디를 지나느냐? 1은 여기 지나고, 3은 여기 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점이 겹치는 부분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열린 구간이어서 여기 부분은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로 세는 이유는 하나 두 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x는 파이 부분에서 겹쳤기 때문에 맞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1일 때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b가 2일 때를 봐야죠. b가 2일 때를 보면은요, b가 2일 때는 여기가 시작점이 2가 될 거예요. 이제는 따라서 이 가운데를 b의 그 저거를 정하고 있는 거거나 b의 숫자를 정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진폭은 어차피 1이니까 그래프는 변경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진폭상으로 1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1은 어디를 지나느냐? 1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고, 그죠? 여기서 접하고 있고, 3은 여기에서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B 값을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4일 때, 5일 때. 얘도 하나씩 늘어나서 4, 5, 6까지, 얘는 하나씩 늘어서 2, 3, 4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요 경우 고려를 했으니까 지워주고요. 4, 3, 2, 2일 때는 3이 여기를 지나고요. 그죠? 3이 여기서 하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가 여기 밑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나와서 탈락입니다. 얘 지우고 얘 지우는 거네요. 5, 4, 3일 때, 3일 때만 여기 지나고 1이 저 밑에서 나오니까 얘도 탈락입니다. 얘도 지우고, 6, 5, 4일 때, 6, 5, 4일 때는 1, 3 모두 여기 밑에서 그려집니다. 부호가 없으니까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하나였네요. 됐습니다. 이 경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는 그러면 A가 2일 때로 넘어가는 거죠. A가 2일 때는 일단은 B가 1일 때부터 봐야죠. 당연히. B가 1일 때. B가 1일 때 진폭이 원래 이제 2에서 마이너스 2였는데 1만큼 가니까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 3, 4, 5.
그럼 여기는 고정시켜두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는 3, 4, 5, 6, 7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3, 1 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지나고 여기서 하나가 지나서 두 개밖에 만족을 안 하네요. 이거 탈락이고, 그죠? 얘를 봅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1이랑 이 3이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 둘, 셋, 넷, 4개 초과입니다.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도 5, 3, 1이니까 3에서 여기 하나 지나고 1에서 하나 지나니까 두 개입니다.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그러면 여기는 6, 4, 2죠? 6, 4, 2면은 1이 요 아래서 나오고, 그죠? 1이 아래서 나오고 3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가 2니까 3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가 되네요. 그러면 2,4가 되는 거를 알 수 있네요. 2,4 얘는 되는 거 같고, 7, 5, 3 여기 그려지고 1 여기 그려지니까 얘도 탈락입니다. 이렇게 되고, A는 2,4일 때 하나 되네요. 여기까지 살려두고 요거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일 때를 보는 겁니다. A가 3일 때, B가 4일 때였죠? A가 3일 때, 이때는 진폭이 3을 기준으로 하니까 3-3, B가 1일 때를 또 봐야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2에서 나오네요. 4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좀 여기다 가까이 그려줄게요. 그럼 1, 3, 1 여기서 나오고 3이 여기서 나와서 3개를 만족하네요. 3,1을 만족을 합니다. 일단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씩 올라가야죠. 5, 6, 7,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 되는 거였고, 그죠? 얘는 1이랑 3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그려지니까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3이 여기에 그려지고 1이 요거보다 크니까 요 사이에 그려지죠? 아, 얘도 되네. 3,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이 여기 그려지고 3이 여기 그려지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1이 아래 그려지고 3은 요 가운데 그려지니까 얘도 되네요. 그래서 3,3이 되고, 일단 다 지워주고, 3이 되고 3,5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를 지워주고, 이제는 A가 저기 4일 때를 보는 거죠. A가 4일 때는 4하고 마이너스 4인데 지금 B가 1일 때까지도 보는 거니까 여기가 오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6, 7, 8, 9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했을 때 1하고 3에서 지나니까 이거 일단은 얘가 되네. 네, 얘가 되네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1이니까 요 밑에서 지나고 4니까 여기서 지나고 안 돼요. 여기는 넘습니다. 3 여기서 지나고 1이니까 가운데서 지나면 얘도 되네요. 3이 되고, 그 다음에 8, 4, 0이면은 여기 지나니까 안 되네요. 요거 안 되고, 1, 5, 9니까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지나네요. 이러면 4개니까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1 때는 3하고 1이 됐었네요. 이거 4일 때죠? 1일 때, 5일 때였으니까 여기 지나서 되네요. 1할 때하고 3일 때가 됐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A가 5일 때 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가 1일 때 5-5니까 여기는 6하고 여기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7, 8, 9,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때는 1 때 지나고 6일 때 지나니까 1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 되고 2, 3이니까 여기 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면 1이 여기서 지나고 3이 여기서 지나니까 되네요.
아니지, 잠깐만요. 아, 되네요.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일 때는 1, 3 여기 둘 다 지나니까 안 되고, 여기일 때는, 여기일 때도 1, 3 여기 두 개 지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일 때는 1할 때하고 3일 때가 됐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시면은 이미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은 나왔고 3이라고. 최대값, 여기는 6이고, 여기 최대값 여기 8이고, 여기 7이고, 여기 8이니까 8 나오겠네요. 둘이 곱해서 2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대요. 뭐 무슨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꼴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요때 x축과 서로 만나는 두 점을 갖다가 PQ라고 하고, 아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낫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는 축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아니지,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축방이 그냥 1입니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네요. 그리고 그 꼭지점의 좌표도 같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7 나오고, 여기도 1 대입하면 7 나오고, 7 대충 여기라고 찍어봅시다. 그 다음에 0일 때도 6 지난다는 점에서 같거든요. 요렇게 너무 비대칭하게 그렸죠. 요렇게 네, 요렇게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조금 넓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왜냐면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제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저기까지 할 테니까 7까지 할 테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요것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7까지 하면은 얘는 이제 x 플러스 1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 x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 따라서 폭이랑 모양은 같지만 x축으로의 평행 이동 그 정보만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칭을 띄고 있다는 소리이죠. 그때 4보다 큰 k에 대해서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pq를 정하고 가야죠. p의 x좌표는 음수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가 될 거고 여기가 q가 될 겁니다. 그리고 4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서 x를 k가 대충 어디쯤을 지나는지만 확인해주고 가면 좋아요. 4를 대입할 거면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2, 4, 8에 플러스 6까지 해서 14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음수를 지난다는 것. x를 k는 뭐 대충 여기쯤을 지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k입니다. 그 나와 있고 음수 부분에 당연히 찍히겠죠. 그때 얘가 x와 만나는 점을 갖다가 r이라고 하고 일단은 여기를 r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끝인 것 같은데 q로 둘러싸인 넓이를 갖다가 여기 부분을 a라고 한대요. 여기의 넓이. 그 다음에 곡선 요거와 직선 회를 qr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b, 요거로 b라고 한다. a는 2b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요 그래프가 2b y축 대칭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를 a, 여기를 a가 아니라 여기를 b, 여기를 b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랑 그러니까 0부터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밑에 함수에서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을 갖다가 dx를 했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6x죠. 여기다 0부터 k까지 k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k세제곱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6k가 0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양면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k세제곱에 마이너스 3k제곱에 마이너스 18k가 0, k로 묶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18이 0이 나오는데 36에 18에 마이너스죠. k가 마이너스 3 또는 0 또는 6 나오면 되는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4보다 큰 실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를 구하래요. 이런 식으로 로그로 이루어진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가 되도록 하는 백인데 양수가 되도록 하느냐면 얘가 더 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12이다. 이거는 이거 다 조건 같은 거 깔아주고 나서 생각을 해볼 거고, 우선은 꼴이 좀 알맞지가 않죠.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4로 바꾸고 루트를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가 일단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고려를 해줘야죠. n제곱 마이너스 10l에다가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를 미리 붙였습니다. 15에다가 5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니까 n의 그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였는데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n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의 부분의 넓이를 이제 여기 부분에 저기 범위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붙여서 kn이 75보다 작다. 따라서 n은 k분의 75보다 작다라고 또 나옵니다. 두 개의 범위가 있는데 하나의 범위 또 구할 수 있던 게, 일단은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들이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수함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둘 다 증가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의역이 클수록 치역도 크다는 거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정의역도, 여기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요 로그의 진수 부분도 당연히 왼쪽에 있는 식이 커야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에다가 플러스 75에 마이너스 75를 하고 플러스 kn을 했을 때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의 n이 0보다 작다. n으로 묶어주면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 얘가 0보다 작다. 그래가지고 총 n의 범위는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식을 활용해서 이제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우선 정점이 있으니까 이 정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0부터 15까지라는 정점이 있죠. 여기서 12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보다 작다, 얘는 0이니까 제외하고 뭐보다 작다가 12를 만족하기 위해선 12와 13 사이에 어딘가에 걸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10의 범위가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범위가 같아도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죠. 12가 겹칠 때는 11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겹치는 거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근데 13이 겹칠 때는 딱 12개가 떨어져서 얇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양변에다 10을 빼주시면 2보다 크고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 k는 3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범위로 또 써주면은 k분의 75 n이 있죠. k분의 75가 요렇게 만족을 하고, 양변을 75를 나눠준 다음에 역수를 취해버리면 12분의 75 요거 k 12분의 아니지 13분의 75 이렇게 나온다. 12, 72, 6이니까 6점 얼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 35, 15, 65 정도 되니까 얘도 5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시킬 수 있는 수는 6밖에 없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9밖에 없다.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킨대요. 이렇게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수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대입을 해봅시다. B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1의 2제곱이기 때문에 A의 1임을 알 수 있고요. B2 같은 경우에는 A1은 그대로 나오겠지만 B2가 나올 때 마이너스 1의 3승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A2가 나온다. B의 3도 구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A3을 구할 때 짝수의 차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수열은 A에 대해서 양수, 홀수는 양수, 그 다음에 짝수는 음수 이렇게 붙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요 AN 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항에서 그 뒤항을 빼면 마이너스 D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수열 AN의 공차 같은 경우가 2임을 알 수 있다. 첫 항을 아직 모르고요. 요 결과가 마이너스 D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D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2D를 더하기 때문에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됩니다. 여기에 최종 결과는. 그러면 B4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나온 A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A4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A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2D라고 나오겠네요. 3은 왜 적은 거야? 마이너스 2D라고 나오겠네요. B5를 보면 여기다가 이제 A 플러스 4D를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2D가 나오는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성은 하나는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하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쪽으로 늘어나는 거다. A, B6에서 마이너스 3D가 나온다면 이 규칙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되겠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6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3D가 남겠네요. 그래서 규칙성에 의해서 이 수열은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B의 7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이제는 3D의 차례고요. B8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D의 차례고 B의 9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4D의 차례다. 9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구해도 되겠죠? 그때 지금 B3 그리고 B3을 B7과 더했을 때 걔가 지금 0이라고 했기 때문에 B3은 A 플러스 D고 거기다가 A 플러스 2D를 더했을 때 A 플러스 2D가 맞나요? A 플러스 3D를 더했을 때 따라서 2A 플러스 4D가 지금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D가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D가 2라는 거 마이너스 8 그럼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B 구항까지의 합을 지금 구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없어집니다. 여기부터 해가지고 4D, 4D가 없어지고 3D, 3D가 없어지고 2D, 2D, DD가 없어진다. 그래서 A가 남는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리고 넷, 그리고 다섯. 마이너스 4가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2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함수에 대해서 지금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원소에 대해서 x 플러스 fx가 x에 포함되는 원소여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0으로 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로 쏜 그 함수 값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x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쏜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x2라는 정역이 마이너스 2라는 치역을 쌓기 때문에 그 x, 라지 x에 마이너스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안 되고 마이너스 2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1 같은 경우는 역으로 뒤집어서 2가 3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2 같은 경우에는 1, 2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이 규칙을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분류를 해줄 때는 2나 마이너스 2 쪽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게 편하죠. 마이너스 2 쪽이 아마 음수 쪽이라 서 건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워주고 우리는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2가 애초에 금지 조약을 어기지 않은 0으로 쏘는 경우 마이너스 2가 1로 쏘는 경우 마이너스 2가 2로 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0으로 쏘는 경우는 이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가 0으로 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그러니까 x의 원소일 때 fx가 정역이 더 작은 것이 함수값은 더 커야 된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가 2로 쏜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마이너스 2보다 정역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얘네들은 2보다 같거나 작은 애들한테 지역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0에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0, 1, 2 이 친구들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따라서 지정된 세 개의 종류 중에서 네 자리를 고르는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열이 아니라 중복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될 게 있다면 이제 금지되는 그 경우들을 하나씩 또 따져봐야겠죠. 이때는 뭐가 안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써는 경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역인 0, 1, 2는 일단 마이너스 2가 쏜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들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 경우 하나를 딱 빼주면 되겠죠. 모두 마이너스 2를 쏠리는 경우를 생각해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1로 쏘는 경우를 상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4H4가 나올 거예요. 4H4가 나올 건데 마찬가지로 금지 조약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0, 1,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하지만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 따라서 2로밖에 쏠 수가 없다. 마이너스 2로밖에 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때도 하나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 줄 게 있다면은 이제는 1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1로 쏘면 안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1, 0, 1, 2는 마이너스 2가 쏜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 2가 쏜 1보다도 작거나 같은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1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경우 하나를 더 빼준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기가 5로 쏘는 경우죠. 아니 5로 쏘는 경우란다. 마이너스 2가 2로 쏘는 경우죠.
요때는 마이너스 1, 0, 1, 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러니까 다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종류 중에서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류 중에서 4자리를 뽑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지 조약 살펴보면은 또 마이너스 1이 2로 가서 다 2로 몰리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1이 2로 가서 아니지 2가 1로 가서 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고려했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고려해야죠. 1이 1로 가는 경우 1이 2로 가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1과 0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의 움직임은 나머지보다만 그냥 저거 하면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5개가 여기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고려해 줬으니까 이 조건만 남았어요. 이제 2가 1로 쏘는 경우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1, 0, 1이 1,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두 자리 중에서 두 종류 중에서 3자리 선택해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가 2로 쏘는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 0, 1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다 2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 하나.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건 여기는 중복이 없지만 여기는 중복이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마지막에 끝났던 것처럼 다 2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2가 2로 쏘고 1이 2로 쏘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2로 고정이 됐지만 2의 움직임은 자유로웠죠. 2가 2로 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하나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가 1로 쏘는 경우를 상상을 했을 때 2가 1로 쏘는 경우를 상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마이너스 1과 0의 움직임 1의 움직임은 자유로웠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2의 움직임이 또 자유로운 경우가 있었죠. 아까 전처럼 요거죠. 1이 2로 쐈을 때 요때 2가 1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이랑 같아질 수 있습니다. 얘네가 다 2를 쏜다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나를 또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C4에다가 7, 6, 15, 14. 그 다음에 C4에다가 8, 7, 7, 6, 5, 6, 9, 7, 5, 35, 33. 그 다음에 C4에다가 9, 8, 8, 7, 6, 5. 70 나오고 70, 65. 65에다가 C3에다가 5, 4. 4 빼면 61. 3, 3에 6, 1이니까 4에 9. 9, 4에다가 14 더하니까 108개 나오면 됩니다. 탁자 위로 놓인 4개의 동절에 대해서 다음 시행을 하는데 4개의 동절 중에 임의로 1개의 동절을 택해서 한 번 뒤집는다. 처음에 3개의 동절이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5번을 반복한 후 4개의 동절이 모두 같은 면을 보이도록 놓여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을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4개의 동절 중 하나만 뒤집는다. 다섯 번을 반복을 해야 된대요. 5번. 그러면 5번 반복할 때는 일단 그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있을 확률이니까 일단 같은 면 분의 앞면 이렇게 확률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면과 뒷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면과 뒷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때는 다 앞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홀수번 그러니까 1, 3, 5번을 뒤집어야 되고 얘를 0, 2, 4번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뒤집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는 이제 400이 있을 수 있고요. 순서상이. 그 다음에 220이 있을 수 있어요. 400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때는 나는 1번 동전을 4번 뽑고 마지막 동전 4번을 뽑을 거야. 요거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5팩을 갖다가 4팩으로 나눠서 5개가 나올 텐데 이것 또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400이 아니고 040도 되고 004도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3을 곱해줘서 15개가 처음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200도 있었죠. 200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첫 번째 동전을 두 개 뽑고 두 번째 부분을 두 번 뽑고 마지막 동전을 하나 뽑을 거야. 5팩에서 2팩과 2팩이 겹치기 때문에 5, 4, 3, 3, 2, 20, 30, 30개가 나오는데 그게 또 3개 있으니까 여기서 90개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면 동전을 한 번 뒤지는 경우로 끝났어요. 이제 세 번 뒤지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데 023용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2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1번 동전 2팩 뽑고 마지막 동전을 3번 뽑을 거야. 5팩에서 3팩과 2팩이 겹치기 때문에 5, 4, 2, 10, 10에다가 3을 곱하니까 여기서 30개가 나올 거예요. 5일 때는 여기 000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35에다가 136까지 나오겠죠. 앞면을 바라보는 경우. 이제는 뒷면을 보는 경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뒷면을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모두가 뒷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뒷면에 있는 동전을 0, 2, 4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4번을 뒤집는 경우가 없는 게 앞면을 만약에 1, 3, 5번 뒤집는다고 쳤을 때 디폴트 값이 무조건 1이어야 돼요. 한 번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4번 뒷면 동전을 4번 뒤집을 때 나오는 그 수가 7번이 되기 때문에 0, 2에서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0일 때는 1, 3, 5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게 5, 0, 0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5도 여기서 지워줄 게 좋겠죠? 1, 3 중에 만들 수 있는 거는 3, 1, 1이 있겠네요. 그럼 3, 1, 1 나는 1번 동전을 3번 뽑을 거고 2번을 하나 뽑을 거고 4번을 하나 뽑고 4번째를 뽑지 않을 거야. 2번을 한번 뽑고 3번을 뽑고 4번을 뽑지 않을 거야 이거죠. 5팩에서 3팩이 겹쳤기 때문에 5, 4, 20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3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60이 나오고요. 2일 때 만족할 수 있는 거는 111밖에 없죠. 이때는 나는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을 뽑고 4번을 2번 뽑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5팩 중에서 2팩 나오니까 5, 4, 3까지 해서 60개가 딱 나옵니다. 이때는 자리 바꾸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가 120개. 따라서 전체 확률은 256분의 136이기 때문에 이걸 약분해주면 이렇게 32분의 17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정적분의 활용인데요. 그냥 대입을 해줄게요. 상수도 앞으로 넣어줄게요. 5x제곱에 플러스 5x까지 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5x에다가 요거 더하는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6x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피적분함수를 이제 연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부터 1까지 4x제곱에 빼주면은 마이너스 x 그래서 dx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3분의 4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고 여기다가 0부터 1까지 대입을 하는 거니까 3분의 4의 2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6분의 6에다가 아니죠. 6분의 2, 4, 8에다가 6분의 3이고 6분의 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서의 시각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각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연립해주면 T세제곱 플러스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T제곱까지 해주니까 마이너스 6T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6.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6을 넣으면 딱 알맞겠다.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 6, 6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T-6을 인수로 갖고 있고 T제곱에다가 플러스 세모 T에다가 플러스 1까지 하면 되겠네요. 세모 T제곱에 마이너스 6T제곱이 마이너스 6T가 나오게 되면 여기를 없애면 여기는 허근이 나오네요. 따라서 두 직선의 두 점의 위치가 같아지는 지점은 t가 6일 때 따라서 6초일 때까지 6초일 때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점 PQ의 가속도를 각각 이 6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얘를 그래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2t 플러스 1, 2.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구나. 어느 시각대이든 x1의 가속도는 2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얘를 또 미분하면 x3t제곱 플러스 14t에다가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에다 플러스 14까지 6 대입하면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14 해주니까 얼마 나오니? 22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2 이렇게 돼서 2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2의 x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려줄 수 있는 그래프는 그려주고 갑시다. 이때 두 점 AN, B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AN, BN의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와 여기를 한번 찍어줘 봅시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찍었을 때 너무 이상하게 찍었습니다. 그래프를 좀 가파르게 그려서
여기와 여기를 찍었을 때, 여기와 여기를 찍었을 때 요것의 기울기가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n이 나오는 거고, 피타고라스를 돌려서 여기에 비율 관계를 구하면 여기가 루트 10n이라고 나오고, 그게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네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n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 점 an, bn을 지나는 원의 곡선 요구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한다. 되게 귀찮게 나와 있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 y는 x가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요거와 요거에는 역함수 관계, 따라서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고 알 수가 있다. 그 관계를 활용해서 y는 요거 로그 x를 저거로 그려주면 한 요쯤 그려져가지고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y좌표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뭐 y좌표를 갖다가 뭐 bn이라고 하고, 여기에 y좌표를 갖다가 an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x좌표가 al이 되고 여기에 x좌표가 bl이 되고,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두 점의 x좌표 중 극값을 x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bn을 갖다가 우리는 xn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때 x 1, 2, 3 따라서 bn의 일반항을 찾으면 되는 문제이고, bn의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좌표 설정이라는 것을 해주겠죠. 또 여기에 좌표 설정을 해줍시다. 여기에 좌표 설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n 아니야 t라고 해줍시다. n은 겹치니까. 여기를 갖다가 t-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2의 x승을 지나고 있으니까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bn의 좌표 같은 경우가 t, 2의 t승, 그 다음에 an의 좌표 같은 경우가 t-n, 2의 t-n승.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bn의 일반항, 즉 여기에 y좌표의 일반항인 2의 t승의 일반항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둘의 y좌표를 뺐을 때 3n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의 t승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n승, 얘가 3n임을 알 수 있으면 2의 t승에 대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적절히 활용해주면 되겠다. 2의 t승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n분의 1인가? 2의 n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얘가 3n이기 때문에 2의 t승은 1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분의 3n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1, 2, 3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된다. 왜냐면 얘가 xn이기 때문이다. x1 대입했을 때는 6이네요. 6. 2 대입했을 때는 4분의 3. 4분의 3분의 2 대입했을 때 6이니까 3분의 6, 4, 24. 8 나오면 되네. 3 대입했을 때는 3, 8, 8, 7, 8, 7분의 3, 3, 3, 9니까 7, 7, 7, 8에 8에 72. 그래서 7분의 72가 나온다. 아니지. 3 대입했을 때는 8, 8, 8분의 7, 1분의 9 이렇게 나오니까 7분의 8에 72. 오케이. 그러면 7분의 72가 나오니까 여기는 7분의 76에 42가 나오고 얘는 7분의 64가 나온다. 둘이 더해주면 4, 2, 6, 4니까 8에다가 108 나오고, 여기다가 보여주면 64, 7, 8에 64가 아니라 56이죠. 56에다가 42, 8이고 99, 98에다가 71을 더해주면 10에다가 170, 7분의 170 나오니까 177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네요. 최고차원 계수가 1이고 요거인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원 계수가 1이고 ax제곱에 플러스 bx까지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때 요거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a를 넣었을 때 0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얘를 버렸을 때도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f의 a가 1임을 알 수 있다. f의 a를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극한값의 정의가 나오니까 f'a가 지금 3이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요거를 또 구할 건데 지금 a를 구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바꿔줄게요. 상수가 겹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접선의 y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접선의 여기서 기울기도 알고 있거든요. y는 3x 플러스 4까지. 얘가 a, 1을 지난다는 거기 때문에 3a 플러스 4가 지금 1임을 알 수 있다.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 1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3임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1임을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b가 얘가 이거다. 그 다음에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까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b까지 해서 얘가 이제 3이 나오는 거니까 없애고 2a 마이너스 b가 0이 됨을 알 수 있으니까 둘이 빼주시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 그때의 b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0, 0임을 알 수 있다. 아니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다. 맞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다. 아이고 계속 틀리네. 얘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면 이제 fx 다 구했으니까 fx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까지 이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다. 수직선에서 원점에 a가 있다.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하는 거. 주사위를 한 번 더 쳐서 나온 수가 4 이하이면 그러니까 4, 3, 2, 1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 얘는 3분의 1의 확률이네요.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이제 계산을 용이하니까 여기를 제가 성공의 사례 그리고 여기를 실패의 사례라고 한번 예정을 하고 가볼게요. 이 시행을 16,200번이나 한대요. 시행일 수가 졸라게 많죠. 요거를 갖다가 조금 유의를 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때 지금 A의 위치가 5,700 이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어디까지 이동해줬는지는 알아야지. 그걸 알기 위해서 1만큼 이동시킨다. 요거만큼 이동시킨다를 한번 가져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6,200번 내가 1만큼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우선은 여기를 갖다가 n번 이동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16,200 마이너스 n번을 갈 겁니다. 그럼 각각을 곱했으면 1만큼 양의 방향으로 n만큼을 갈 것이고 음의 방향으로는 요만큼 가는 거리가 요거를 빼주는 겁니다. 결국에 총 이동한 거리는 2n-16,200이 되고요. 요것이 5,70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2n이 21900 이렇게 되고 n이 만 얼마니? 19,500죠? 19,500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정규분포표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정규분포표로 어떻게 전환을 할까?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3분의 2. 지금 성공 확률을 3분의 2로 봤기 때문에 뭐 이거를 풀어도 풀리긴 풀리겠죠? 이항분포 16,200번을 했을 때 통상 3분의 2 정도의 확률을 가진다. 시행할 수가 졸라게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를 곱하면 5,400 1800이 나온다. 18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야? 9 아니지 3, 2, 6, 4, 4, 8, 4 아닌데 3, 3, 9 1, 8, 6 3600이 나오면 되겠네. 3600 분산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구워진 곳을 보아 얘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 1800 60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빼면은 150 150을 갖다가 60으로 나누니까 00 없어지고 6분의 제곱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25 이렇게 되네요. 2.5 그러니까 요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2.5 494라고 나와있네. 494가 정답이다. 안됩니다. 0.5까지 더해줘야죠. 99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어떠한 기쁨입니다. 뭐와 관련된 기쁨이냐면 관련된 기쁨이죠. 어떤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기쁨, 측정 불가한 대상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정의할 수 없거나 형태가 없는 이런 물체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추상적인 것들과 관련하여 얻는 기쁨은 정의될 수 있다. 뭐로서 정의될 수 있냐면 즐기는 것으로 정의될 수가 있대요. 어떠한 사람 자신의 감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대요. 인조잉 원스 그쵸? 어떤 사람 감정적인 행동. 요거는 딱 봐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상에 대해서 얻는 기쁨이 자신의 감정적 행동을 즐기는 것이다. 당연하죠. 감정은 형체가 없고 뭔가 정의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돕는 거를 되게 좋아해. 나는 완전 기부 천사야.
근데 기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같은 것들은 내가 형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신적 활동, 기부라는 정신적 활동을 즐기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요약하면은 자신의 감정 활동을 즐기면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대충 이 정도로 하고 가면 될 것 같죠.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이니까 딸기 아이스크림 어떻게 됐냐면 이 틴트일 거예요 아마. 몸으로 약간 칠해진 레드푸드 컬러링으로 칠해진, 그러니까 빨간색 색소를 넣은 아이스크림은 보인대요. 뭐처럼 보이냐면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더 강한 스트로베리 맛을 가진 것처럼 보인대요. 뭐보다 어떤 것보다 어떤 거냐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첨가되지 않은 것보다, 푸드 컬러링이 첨가되지 않은 것보다 첨가된 게 좀 더 맛있어 보인대요. 심지어 언제도, 있을 때도, 어떠한 차이가 없을 때도. 그러니까 얘네 둘의 당도나 딸기의 농도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인공 뭐 이런 합성물 같은 거에 첨가 비율도 같아. 하지만 여기는 빨간 색소를 3방울 더 떨어뜨렸어. 그럼 얘가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거 완전 생딸기 맛인데?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딱 봐도 이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진화생물학자? 진화학자라고 할게요. 그냥 생명학자. 진화생물학자 이 사람은 줬다. 어떠한 엑스트라 오디널리라고 하면은 이제 특별한이죠. 특별한 예시를 줬는데 어떠한 케이스에서 특별한 예시를 줬냐면 그쪽 케이스에서 애니멀 뭘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식적 접근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그 자신의 액션에 있어서 의식적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의식적 이런 접근을 가지고 있는 동물 같은 것들은 하고 있대요. 데미지를 입고 있대요. 어디에 데미지를 입고 있냐면 진화적인 이런 건강함에 있어서 데미지를 입고 있대요. 예를 들면은요. 요거는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실험을 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뒤 문장이 없어서 스토리를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야생동물들은요 사실 그렇게 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제 머리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하겠지만은 이 본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그래서 그 전 문장에서도 이제 전에 했던 추가 숙제에서도 그 근사값이 이제 생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에게 있어서는 본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라니가 고라니가 1 더하기 1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라니는 그냥 많으면 장땡이고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능대로 이렇게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뛰어가고 있는 거지? 나 그냥 걸어도 되지 않나? 이러면 이제 곰한테 잡아 맥힌다는 거죠. 그들의 진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건강함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가끔은 본능이 중요할 때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가면 될 것 같네요. 어떠한 경험적인 결과래요. 뭐로부터 야기된? 뭐로부터 야기됐냐면 한 가지 뭐 덕목, 과목, 대상, 한 가지 대상으로부터 추출된 그런 결과는 실험적 결과는 그러므로 어떤 제한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법이 없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뭐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 과목의 응답자가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반응에서 그런 그룹에서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 알 수가 없대요. 이거죠. 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 중 일부를 잡아서 인터뷰를 해봤어. 우리 학교에 학교 폭력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학교 폭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아니요를 갈아보니까 학교 폭력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이런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적 가치를 가지겠죠. 왜냐하면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려고 찾아갔던 모 땡땡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꼴통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빵셔틀 아니면 다 LGD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참가자들이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 그들이 하는 응답이 비전형적인지 전형적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결과를 따지고 싶으면 전 세계 모 땡땡 고등학교 아니면 여기 지역 고등학교, 여기 지역 고등학교, 여기 지역 고등학교 다 찾아가서 다 조사를 해봐서 그걸 평균을 내고 학교 폭력은 존나 나쁜 것이었구나 60%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과목으로 얻는 것은 가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이제 그 표본 집단 얘기랑도 겹쳐요.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에
객관성의 중요성 뭐 대충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진짜 딱 그 요약을 하고 가자면은 적은 대상으로 이제 뭐 한 가지 대상만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전체를 대변하기 어렵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개도국에서 어떤 퍼센테이지, 어떤 인구 퍼센테이지, 뭐에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인구 퍼센테이지를 줄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못한대요.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지 못한대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아니 1990년대는 또 이제 저기 최신 첨단 산업이 저거를 주로 이뤘으니까 1940년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0년대는 다 농사만 지어. 다 농사만 지어. 옆집 철수도 농사를 짓고 뒷집 민수도 농사를 지어. 그런데 1960년대로 가니까 철수하고 민수가 이제 농사는 돈이 벌게 안 된다 이제. 나는 자동차 팔러 갈란다 하고 자동차 공장으로 그냥 째껴버린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나는 계속 농사일을 할 수 있으니까 경쟁자가 줄었네? 이제 내 농산물이 좀 잘 팔리려나?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농업 종사자들이 이득을 얻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애초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농산물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가격 수요가 없어졌다든가, 그죠? 배가 불렀다는 거. 아니면은 너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가가 좀 쇠퇴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든가. 아니면 진짜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1차 산업이니까 그 고도화, 기술의 고도화 쪽에 있어서 가치가 좀 떨어졌다든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 차라리 뭐보단 놀랍게도 어떤 한 명의 저기 고고학자는 어디에 고용된 어떤 그 트레저 헌팅 그러니까 보물찾기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그 고고학자는 말했대요. 대디아라고 말했는데 뭐뭐 하는 한 그 고고학자가 받은 한 주어졌다니까 받은 한 6달을 받은 한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난파된 인공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6달이 있는 한 내가 이렇게 팔리기 전에 그 역사적 지식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찾아줄게 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냐면 마주하는 어떠한 결정에 마주하는 고객들은 고려한대요. 무엇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즉각적인 소비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또 고려하냐면 제품의 일반적인 영향을 고려한대요. 사회에 행사하는 뭐를 포함해서 얼마나 제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환경 관련 제품이라던가 그러니까 제품을 사는데 A 비누하고 B 비누가 있다고 써볼게요. 생각해볼게요. A 비누 같은 경우는 성능도 좋아요. 막 오이 비누 뭐 해가지고 거품도 잘 나고 피지도 잘 빠지고 약간 이런 비누입니다. 근데 B 비누 같은 경우는 성능은 미미하지만 얘네들이 기업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비누는 뭐 폐종이를 사용해서 재활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깨끗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폐종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그럼 고객들은 A보다 B를 고른다는 거겠죠, 당연히. 후에 당장에 이 비누를 썼을 때 만족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멀리 봐서 어떠한 제품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은 제품을 살 때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제품을 산다. 그 외과 의사들이죠.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 의사들입니다.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생명 리듬과 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몇 시에 약을 먹이면 약효가 좋고 몇 시에 약을 먹이면 약효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청했대요. 어떤 메디컬적인 트레이닝을 요청했는데 메디컬적인 트레이닝이 포함되는 것을 요청했대요. 어디에? 어떤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일상의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메디컬적인 트레이닝 데일리 리듬 그럼 여기가 아니고 어디 안에서 데일리 리듬 병의 데일리 리듬 안에서의 교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메디컬 트레이닝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요청을 했대요.
어디에 그 새로운 시간 특정의 어떤 치료를 갖다가 연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사람과 약간의 그 상호작용만 이제 저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병과 요 약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다 알고 싶다. 그것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스토리텔링이 이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해석을 하고 가진 않아도 되지만 요약을 해보자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요 생명학자들, 생명의사들, 약 약학자들이라고 할게요. 약학자들은 병의 리듬을 포함한 새로운 의료 체계를 요청하였다. 의료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또한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디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다. 요게 이제 얘가 가져오고 얘가 진조인 거죠. 데이디아도 중요하다. 데이터 기록된 어디에서 기록된 웨더 스테이션 하면 기상청이죠. 기상청에서 기록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준다는 거 어떠한 지표를 준다는 건데 어떤 컨디션에서 우세한 그 지역에서 우세한 컨디션의 지표를 제공한다는 거 기상청에서 하지만 그 기상청에 의해서 기록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 같은 컨디션에서는 또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어떠한 배경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배경에서 뭐와 그 기상청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배경에서는 그렇게 같은 컨디션이 아닐 거라는 거. 그래서 뭐 어, 기상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상청은 지금 뭐 몇 시에 얼마큼 비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4km 멀어진 곳에서 관측을 했을 때는 비가 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약간 뭐 국지성 호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상청과 거리가 멀다면 보도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보도가 잘 먹히지 않을 걸 수도 있다. 아니면 기상청은 약간 지엽적인 보도를 할 때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가면 될 것 같죠?